지금 2025년 올해 들어서 저희에게는 지금 첫 번째 위기가 좀 다가오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던 어떻게 빠지던 우린 분명하게 이겼고, 상승할 때는 당연히 수익폭을 키워가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왔어요. 자, 근데 지금으로서 분명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 보유 종목 중에서 문제가 되는 딱 두 종목이 나왔죠. 분명히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자, 피하지 않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어영부영 끌고 갈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분명한 대응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명한 대응의 영역이고,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떤 구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혹은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손절해서 그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점이 깨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수익을 잘 냈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치부하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관점이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사과한다고 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끝내고 무조건 지금 손절하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 어떤 전략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돈을 벌 건지도 계속해서 분명하게 실시간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7월 31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좀 중요하게 드릴 말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회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예상치 못한 급락세를 보였던, 그리고 최근 손익이 안 좋아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말고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는 지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호 관세가 15%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 봅시다. 자, 일단 가장 재밌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한국 팀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새벽 5시쯤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15%로 관세가 합의가 되었다라는 게 7시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이 모든 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밝힌 한국 관세 15%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훑어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한국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미국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가장 큰 특징에 이어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들도 함께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트럼프가 선정한 투자 사업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 한국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추가적인 제공처를 본다고 하면은 LNG를 비롯해가지고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 1,00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LNG를 비롯한 미국의 각종 에너지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가량 구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진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된 것과는 다르게 한국 측에서도 이제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 투자를 약속했다. 이거는 아마 최근에 현대든 삼성이든 한화든 대규모 총수들이 이제 미국으로 함께 날아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뒤에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기업이 어떤 규모로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자동차 및 트럭, 농산물에 대한 시장이 분명하게 개방이 되었다라고 한 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지금부터는 한국의 입장 발표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자동차 및 트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을 보면은 농산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이목이 가장 쏠리고 있는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3,500억 달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를 봤을 때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서 기금이 들어가고요.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배터리, 바이오 투자 펀드로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서 3,500억 불이라는 규모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3,500억 불에 대한 투자를 봤을 때 단순하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투자에 대한 비율이 있기야 있겠지만 이거는 매우 낮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따져본다면 보증의 비율이 가장 높을 거고 그 다음이 대출, 그리고 그 다음이 직접 투자, 이렇게 순서대로 조성이 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지금 입장이 완전 엇갈리는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노이즈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현금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과 보증을 통한 펀드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 너네가 다 우리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운용을 해서 수익의 90%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재투자를 하든 운용을 할 수 있는 판단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이즈가 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곧바로 지금 보증과 대출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어떻게 추가적인 언급을 할지,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쪼여가면서 결국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어떻게 될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본과 한국의 관세 협상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포커스를 뒀던 거는 일본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많았으니까 일본과 한국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볼 필요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고요.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뭐가 있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보증과 대출의 일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직접 투자가 아니라 보증과 대출의 일환이 가장 높을 거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노이즈가 낄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은 분명하게 농산물 시장에 대해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물론 트럼프는 개방이 되었다고 했지만 현재 한국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개방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관련된 노이즈가 어떻게 낄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동일하게 15%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품목들에 대해서는 무관세인 거고요. 한국은 15%다.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라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미국이 원래 요구했던 것 대비 500억 달러를 줄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았을 때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자금에 대한 개념이 좀 어떻게 엇갈릴지 여부는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걸 것 같아요. 7월 31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분명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올해 들어서 저희에게는 지금 첫 번째 위기가 좀 다가오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어떻게 빠지든 우린 분명하게 이겼고, 상승할 때는 당연히 수익폭을 키워가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왔어요. 자, 근데 지금으로서 분명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 보유 종목 중에서 문제가 되는 딱 두 종목이 나왔죠. 분명히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자, 피하지 않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어영부영 끌고 갈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분명한 대응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가격은 18,050원입니다. 이 가격을 터치한다면 곧바로 손절하겠습니다. 돌아볼 거 없이, 고민할 거 없이 손절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까지 하락하지 않고 지지 구간을 만들 시에는 저희가 추가 매수를 분명하게 염두를 해두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바라보는 마지노선의 가격은 18,050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과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하고자 했던 그 목적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리스크를 키워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한 손절선을 지금 제시를 하고 18,05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보유하겠습니다. 최소한 손절에 대한 판단은 실적이라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나온 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상치 못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실적발 급락 맞습니다. 실적이 물론 성장을 한 거는 맞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3분기에도 부진한 전망을 기업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관련된 급락세가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두 가지 관점 중에 한 가지가 깨진 겁니다. 2분기 실적 분명하게 저희의 관점이 틀렸던 겁니다. 절반 매도를 했다고 해서 위안을 삼을 것도 없고 핑계를 댈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분명하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지금으로선 하락을 맞고 난 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부일 겁니다. 무작정 정책적 모멘텀이 강하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대낙폭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섣불리 애초에 예상과 다른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저희의 판단이 맞을 거라고 섣불리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33,300원.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낙폭의 마지노선 가격입니다.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투매 물량이 정리될 시에는 저희는 객관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을 찾아서 본청 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해당 가격을 이탈한다고 할 시에는 돌아보지 않고 손절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관점입니다. 최근 시장 대비해가지고 보유 종목 상황이 좋지 못한 게 맞습니다. 특히 단기 종목 위주로. 그렇기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더욱 노력을 하면서 그 이상의 결과를 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명한 대응의 영역이고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떤 구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혹은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손절해서 그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점이 깨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수익을 잘 냈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치부하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관점이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사과한다고 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끝내고 무조건 지금 손절하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 어떤 전략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돈을 벌 건지도 계속해서 분명하게 실시간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